자,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영상, 이제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거의 이제 11일 만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기가 갑자기 열이 40도 이제 돌이 지나니까 돌발진이 나면서 이제 열이 엄청 나가지고, 좀 이 일주일 동안 계속 뭐 발열이 있어서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촬영할 시간도 없었고, 좀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촬영하게 됐는데, 일단 오늘 영상도 이제 저희 채널에서 계속 좀 꾸준히 촬영하고 있는 게 있죠. 이제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아이렌, 그리고 로켓랩, 테슬라, 팔란티어, 요렇게 오늘 5가지 종목을 좀 브리핑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직 암울한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 거니까 이번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은 좀 오랜만에 브리핑 드린 것만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해서 좀 회복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아래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한 번 빠진 이후로 올려준 다음에 좀 횡보 그냥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횡보 구간에서 좀 개별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좀 답답한 상황이실 건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포인트가 있죠. 25,200포인트 여기까지는 올려내야지 좀 그나마 다시 회복이 되는 구간으로 들어서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4,800포인트 아래로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좀 올리고 있는데, 382 구간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25,200포인트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24,8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사실 좀 이전의 저점을 좀 깰 수 있는 요런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4,000포인트까지 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전에도 이 빗각을 좀 계속 타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저항이 바뀌었어요. 제가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R 플립이 일어나면서 이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5,200포인트까지 사실 더 가까워요. 가까운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25,200포인트를 좀 빠르게 못 올려내면은 결국에는 이 빗각에서 계속 저항받으면서 아래로 빠지는 24,000포인트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좀 위험한 구간이 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24,0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아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개별주들 전체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구간,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좀 요번에는 25,200포인트 이 빗각을 보세요. 그냥 차라리 25,000포인트를 먼저 올려낼 수 있는지 좀 요거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25,200포인트 올려내는지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못 올려낸다, 그리고 지금 24,800포인트까지 좀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확정 수익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이제 물량 줄이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14달러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좀 암울한 구간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주봉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주봉 상에서도 이번 주에 좀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빠지게 된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 들어서는 거는 이제 손절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근데 평단이 저 위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손절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어려울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선택에 딸린 겁니다. 뭐 이 자리에서 잡아서 수익 가져가신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실 거고,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처음에도 14달러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보여주기까지 이 14달러 구간, 19달러 구간을 좀 터치해 주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좀 여러분들이 좀 손절을 가져가야 될 만한 포인트는 사실 좀 갭도 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첫 번째 좀 손절의 조건은 이번 주봉이 사실 14달러 위에서 좀 종가 마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손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손절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지켜보다 혹시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1달러,
이 구간을 또 한번 이제 이탈을 했을 때 좀 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이 11달러까지 왔을 때 우리가 좀 정석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좀 매수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11달러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1.5%를 구간으로 잡아서 요런 네모박스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진입을 해서 좀 아래까지 가져가는 좀 요런 대응을 좀 해볼 수는 있겠고, 어쨌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뭐 처음에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서부터 하락했던 에너지를 계속해서 좀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로 빠지고 있는데, 여기 아래로 빠지면은 사실 제가 왜 위험하다고 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냐면은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쨌든 옆쪽에 있는 매물대 자체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제 하락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으로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그냥 똑같이 이전에 지지받았던 이만큼의, 여기에서 이 지지 매물대의 힘 자체가 주봉으로 봤을 때 위로 쭉쭉쭉쭉 올려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그리고 주봉상에서 꽂혔던 이 에너지의 힘을요 14달러에서 받아냈어요. 그래서 전고점 근처까지 올려냈는데, 반대로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 큰 에너지를 감당할 만한 매물대조차도 뚫린 겁니다. 그러면은 하방에 대한 가속화가 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를 마지노, 진짜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열어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꼭지점을 찍고 올라간 자리까지, 제가 11달러 말씀드렸죠. 11달러까지 진짜로 여기 자리까지 못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아래서도 물론 올려줬어요. 올려줬는데 반대로 중요한 거는 바닥에서 올렸을 때의 이 힘만큼 여기서 14달러 구간에서 올린 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의 시작의 파동으로 봤을 때는 여기다, 최근의 파동은 여기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6달러 부근에서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바닥에서부터 올려줬던 힘 자체가 6달러 부근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 위에 몇 달러부터 50달러 넘어서부터 시작한 하락의 에너지가 이 60달러의 매물대 자체에서 이거를 받아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4달러를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달러 부근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좀 정상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올려줄 때까지는 매매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잠겨있는 차트에서는 뭐 이렇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뭐 단타적으로는 접근할 만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뭐 굳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로 올려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고 올라갈 때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어쨌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브리핑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상황의 브리핑은 뭐 어떻게 되든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11달러 구간까지인데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회복을 해서 14달러를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그림, 좀 이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트랩에 대해서도 강의에서 좀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빠졌을 때 트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채널이 있어요. 채널에서 지지받고 좀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내로만 다시 올려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이제 W 패턴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W 패턴을 찍고 올라가는 요런 패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뭐 정형화된 패턴은 없습니다. 요런 식으로 아래가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요런 패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진행이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중요 자리는 이탈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스크는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뭐 물량을 줄여서 현금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시던 요런 식으로 이제 해 놓으셔야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제 아이렌을 말씀드리면 오늘 마지막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브리핑 계속 드릴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아이렌 같은 경우에도 요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매수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계속 옆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스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25,200포인트 이 자리를 올려내지 못하고 24,8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렌의 물량을 좀 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몇 번 챙겨 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막 손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아이렌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좀 여기는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되는 구간, 그리고 이탈을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물량을 줄여야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제 매물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받아볼 만한 매물대는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 좀 채널에서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잠시만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전부터 상승을 보여줬을 때 한 번 맞고, 이게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한 번 맞고 누른 다음에 다시 올려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도 받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달러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전에도 아이렌이 사실 이 60달러 구간을 지켜주면서 올려냈으면은 상방의 구간에 좀 들어오면서 좀 좋은 구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요것도 요런 트랩의 무빙으로 아래로 빠졌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쵸, 윗골이 달리면서 결국에는 못 올려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흐름으로 진행이 됐지만 이 48달러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이 버텨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아래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지금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조금 더 이제 하방으로 잠기는 좀 그런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30달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볼 수 있는데 여기 자리도 사실 타이트하게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자리까지 이탈하면은 조금 많이 빠질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던 이 중간에 뭐 25달러, 23달러 이런 구간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 구간도 이 갭 상승 구간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좀 위험한 구간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요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요게 맞는 거냐, 이걸로 봤을 때 이탈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탈을 뭐 어떤 힘으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냐, 그게 좀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브리핑 계속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아이렌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탈하게 되면은 좀 받아볼 수 있는 자리는 30달러 구간, 그래서 마지노선의 좀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SMR의 19달러 구간, 그 정도 이제 구조적인 구간, 그래서 이탈을 하면은 좀 안 좋은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18의 구간을 이탈을 하면 여기가 아마 SMR의 14달러 구간이라고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니지, 여기 더 심각한 구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이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고 나스닥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하면은 물량 줄이시고 30달러에서 다시 한번 좀 받아보는, 왜 그러냐면 여기 구간에서부터 아래까지 20%예요. 그래서 물량은 좀 줄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수익권에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손절하시든, 아니 약손절 구간이면 약손절 하시든, 아니면 수익 조금이라도 보고 다 던지시든, 아니면 뭐 아이렌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를 하면서 분할 손절을 좀 하면서 좀 내려올 때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받아보시든,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큰 틀을 보게 되면은 요 자리를 기준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그래서 저점도 낮아지는 이런 식으로 좀 큰 M자형 패턴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30달러 구간, 구조적인 구간에서 꼬리, 여기서부터 꼬리까지 해서 이렇게 내리면은 이쯤에 아마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달러도 뭐 괜찮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브리핑 드릴게요. 아이렌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로켓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로켓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좀 신기하게도 뭐 이렇게 제가 잘 맞출 수는 사실 몰랐어요. 거의 100%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전부도 마찬가지로 96에서 100 제가 여러분의 저항 구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조정 오면은 크게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뭐라 말씀드렸죠? 63에서 60달러 구간에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좀 자리로 보여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구간 찍고 올라갔는데 지금 지켜주고 있는 데가 70달러 구간이거든요. 네, 70달러를 제가 브리핑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 구간 위에 있으면 어쨌든 괜찮다라고 브리핑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63달러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매수하기 좋은 자리, 좀 기다려봐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서 70달러 구간에서 어쨌든 지금 좀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못 버티면 이 자리를 기억하셔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뭐 여기 아래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70달러 구간을 못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요 구간이. 그래서 이전부터 이제 저항받고 그리고 눌림에 대한 리테스트까지 나온 좀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만약에 못 지켜주고 못 올려낸다라고 하면은 이 60달러 구간을 깨고 아래까지 좀 빠질 수 있는, 좀 요렇게 딥하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만약에 여기에
여기 못 지켜준다라고 하면요. 패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위에서 하락을 보여줬어요. 하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패턴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못 올려내는,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W 패턴 나왔어요. W 패턴 제가 여러 번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W 패턴 나오고 넥라인에서 일단 지지를 받아야 돼요. 돌파에 대한 지지. 넥라인이 여기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봤을 때 지금 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딱 70달러 구간이 얼추 맞아요. 근데 얼추 맞았는데 돌파해서 눌려서 지지받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고 뚫린다라고 하면은 이 W에 대한 패턴이 이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결국에 이 60달러의 구간 자체도 신뢰성이 없어지면서 아래로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70달러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여러분이 좀 줄이셔야 되고, 만약에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들고 가면서 이제 정고점 여기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아마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좀 생사의 기로에 갈린 자리라고 판단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겠죠. 어쨌든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타로 접근을 하기에는 좀 좋은 자리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켓랩은 뭐 별다른 뭐 그건 없어요. 뭐 아닌가? 제 머릿속으로 흘러가서 그런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켓랩 같은 경우 제가 5종목을 지금 꾸준히 브리핑 드릴 거예요. 다른 종목 브리핑 안 드리고 뉴스케일, 파워, 아이렌, 로켓랩, 테슬라, 팔란티오 이렇게 5종목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브리핑 드릴 거예요. 다른 종목은 뭐 따로 브리핑 안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로켓랩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보게 되면은 테슬라 자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렸던 거에서 큰 변동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매수가 왔었는데 아래로 좀 이탈 보여주고, 이탈의 폭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나스닥이 안 좋게 흘러가서 사실 뉴스케일, 파워, 아이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조정이 크게 나왔잖아요. 로켓랩 같은 경우에도.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좀 빠진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382 구간에 좀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1.5%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으로 잡아서 좀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좀 매수에 대한 구간 자체는 왔습니다. 이런 구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잡으셔야 돼요. 근데 딱점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382달러잖아.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보시고,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1차 구간을 말씀드렸을 때 424 그리고 417 말씀드렸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5%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잡을 수 있는 구간에서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지금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올려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444 구간을 넘어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구간, 여기서부터 발생한 이 하락 에너지를 소화가 되는 구간까지 좀 끌고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는데 462달러를 넘으면은 똑같이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고가를 한번 갱신하게 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진입을 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나스닥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382를 좀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은 맞아요. 그래서 물량을 줄이면서 조금 더 나스닥을 보면서 이 아래에서 잡을 수 있는 좀 그런 구간 자체를 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350에서 333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 제가 이것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보게 되면은 팔란티어가 좀 이번에 팔란티어가 많이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여기 구간에서 한번 말씀드렸었고, 근데 반등 나오기보다는 아래로 빠졌습니다. 여기 161 구간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래로 빠졌는데 반등 좀 나왔다가 이 구간을 좀 넘어줘야 된다 했는데 맞고 빠지고, 그리고 두 번째 구간 144 구간 와서 꽤 괜찮은 반등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결국 나스닥이 좀 흐름 좋지 못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구간이었죠. 그래서 나스닥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래로 빠진 다음에 계속해서 좀 옆으로 횡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144 구간을 이탈을 해서 사실 120 구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좀 브리핑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좀 나스닥이 좀 미래 차트 같기는 한데 뭔가 느낌상 지금 여기가 한 24,800 같고, 그래서 빠지면은 24,000까지 빠질 것 같다. 요런 느낌? 그래서 그런 구간인데, 어쨌든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120 구간에서 반등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아닙니다. 근데 나스닥이 어느 정도 이제 버텨주느냐, 그게 좀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나스닥이 만약에 24,800을 못 지켜냈다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도 자리가 올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헤드앤숄더에서 좀 하락을 하는 좀 그런 그림이 나온 것
텐데 지금 중요한 구간은 맞습니다. 이 120의 구간이. 왜냐면은 여기서 한번 상승 보여주다가 아래로 꼬꾸라졌던 자리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도 리테스트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눌러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구간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좀 위험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팔란티어도 좋은 구간에 들어가 있진 않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리가 나스닥에서 여기잖아요. 그 1월 28일에 이제 신고점 이제 갈라다가 전고점에서 이제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팔란티어에서 1월 28일이면은 이쪽 구간이거든요. 여기 구간 이 캔들 여기에서 우리가 물량을 다음번 좀 줄일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천천히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점점 갈수록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 짧아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릴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 돼 있으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까지 한번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짧지 않았는데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있다고 하면은 정말 감사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댓글로 화이팅까지 한번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